됐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채팅창 볼게요. 오케이.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힙 운동을 할 때 자극을 잘 못 느낍니다. 힙의 자극은 고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고관절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장요근을 눌러서 풀어주고 힙힌지 동작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은 힙의 자극을 이전보다 잘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힙도 같이 마사지를 풀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딱 나오잖아.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장요근 풀었어요. 장요근 풀기. 근데 힙, 대둔근도 같이 풀까요? 이건데, 자, 풀까 말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풀까 말까. 풀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뭉쳤으니까 풀겠죠.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뭉쳤는지 체크. 뭉친 근육 찾아서 풀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요근을 풀려면은 장요근이 뭉쳐 있는 걸 확인하고 푸는 거고 장요근을 안 뭉쳤으면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힙도 마찬가지입니다. 힙이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 확인해야지. 뭉쳤으면 풀고 안 뭉쳤으면 안 푸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힙힌지 동작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힙의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는지 힙힌지 동작이 고관절에 대한 굴곡 신전이고 힙을 쓴다는 게 고관절 신전이니까 당연히 힙힌지 동작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거는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50견 확진받은 분이 가동 범위가 이미 많이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50견 안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50견 제한 많잖아. 택도 없어요. 진짜 50견 있는 사람은요, 관절이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관절을 이 조금씩 뜯어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운동 접근으로는 가동범위가 너무 안 나오고 요거는 물리치료 수기요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기요법으로 하더라도 이 뜯어지는 정도가 늦어요. 요거는 어깨 뜯는 시술 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는 50견 오면은 시술 받으랍니다. 브리즈망 시술이라고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요걸로 다 뜯어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요거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게 50견 확진인데 이 50견 확진을 또 제대로 안 하는 병원이 꽤 많습니다. 50견 아닌데 50견으로 오진하는데 병원이 정말 많아요. 이거를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50견 아닌데 50견이라 해놓고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정말로 50견이 확진이라서 관절이 유착이 된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뜯겨요.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뜯어지는 진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진짜 확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관절 유착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시술로 보내는 게 낫다. 어설프게 하지 마라. 자, 봅시다. 자, 슬개근의 한쪽 연골이 완전히 닳았대요. 어떤 운동을 해도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서 누워서 보도. 자, 보세요. 이거 잘 봐. 지금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지? 187명.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도 누워서 버드독이잖아요.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재활을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누워서 버드독은요. 제가 재활하죠. 누워서 버드독은요. 난이도 상입니다. 재활에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선생님들이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사람의 운동과 일반인 혹은 환자 수준이 운동이 아예 달라요. 이걸 단어가 같이 쓰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누워서 보드독은 난이도 상입니다, 상. 지금 최대한 낮춘 게 누워서 보드독이잖아. 이래서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회원이 보세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았대요. 그럼 무릎이 안 좋죠. 그럼 이 회원의 무릎 무릎 점수는요. 50점이에요, 50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지금 선생님 누워서 버드독 시켰죠. 버드독은요. 한 70점입니다. 70점.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8, 90점이잖아. 그러니까 70점이 엄청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통증이 있거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서는요. 한참 높아요. 이 갭을 메꾸는 게 재활의 실력입니다. 재활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세요. 운동 시에는 통증이 없다. 운동 후 통증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누워서 버드독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럼 무슨 운동 시켜요?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오는 운동은 다 70점 이상짜리입니다.
50점 밑으로 가야 돼요. 50점 밑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는 뭐 운동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개별 근육에 대한 활성화로 가는 거예요. 개별 근육입니다. 개별 근육 각각 뭐 슬락근, 내측관근, 대퇴직근, 뭐 반건양근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아닙니다. 개별 근육 컨트롤을 쓸 수 있어서 한 70점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버드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은 제가 유튜브에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입니다. 난이도 조절이 핵심이고 자, 굽은 등이에요. 하부가 너무 굽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흉추 가동성. 자, 이거부터 보세요. 요거는 뭐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5번 질문. 슬개건염 환자는 어떤 평가를 하면 될까? 오늘 다 똑같아요. 오늘 한 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체크하고 고관절 체크하고 발막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한 거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흉추 기립근 운동은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될까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올린 적 있으니까 아예 말씀드릴게요. 데드리프트 자세로 가는데 스트레칭 봉으로 척추 중립 유지, 척추 중립 세팅하고 데드리프트 낮은 중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량이 들어가야 돼요. 근력이 올라야 되니까.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회원님께서 X자다리가 심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도 스쿼트, 불스스, 런지, 하체 운동 시 발은 바깥으로 나가 있고 무릎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원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데 괜히 X자다리가 신경 쓰입니다. 크게 불편감 없으면은 그냥 움직여지는 대로 운동을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원의 니즈가 X자다리 교정이 아니죠. 아니고 지금 다이어트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스쿼트 이런 걸 시켰는데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지만은 통증이나 불편가 없으면은 일단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계속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의하면서 관찰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괜찮으면 그냥 시켜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X자 다리가 돼 있기 때문에 경고라고 대퇴골 이미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는 게 기본 포지션이야. 이런 거 틀어져 있는 거 억지로 발 안으로 모서 이러면은 그때 무릎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냅둬야 됩니다. 냅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가동범위 다 줄여야겠지. 가동범위 많이 가져가면 더 틀어지니까 가동범위 줄여가지고 유산소 개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스쿼트 이런 것도 중량 많이 벅벅벅 쓰는 느낌보다는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X자짜리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고 하체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딱히 X자 다리의 교정을 많이 신경 안 써도 얼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X자 다리 틀어진 각도 여부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 더 심해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수업 들어갈 때 미리 얘기는 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지금 X자리가 심하게 다리가 많이 틀어져 있다. 근데 일단 불편감이 없고 다이어트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해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무릎이 통증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강도를 조금 줄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X자 다리가 바로 교정은 안 된다. 이거는 회원님이 다이어트를 먼저 원하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뭐 뒤에 X자 다리도 함께 가보시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통증 없으면 일단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무릎 내측이 아프다고 장경인대를 무조건 푸는 건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요? 예전에 트레이너가 그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단편적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고관절 회전 잡는 겁니다. 고관절 회전에 대해서 고관절 이 세팅을 정상화 시켜야 돼요. 단편적입니다. 풀어도 주사 맞아도 안 낫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몇 년 전에 대퇴골 수술하셨대요.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는데 뭐 골절 수술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수술 중에 무릎 충격이 많이 갔대요. 현재 무릎 굽힘 완전 펴을 할 때 통증이 많이 나온대요. 그럼 문제가 있죠. 허벅지에서 긴장도 트리거 포인트는 없는 상태인데 무릎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무릎 정밀 검사가 뭐겠어요? 병원 가뭐 하겠어요? 정해져 있잖아. 엑스레이, MRI. 안 나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무릎이 굽혔다 폈다 할 때 문제잖아. 근육 문제라니까.
정밀 검사에도 안 나옵니다. 정밀 검사는 전혀 정밀하지 않다. 왜? 뼈만 보고 근육에 대한 기능은 전혀 알 수 없고 모른다. 그럼 선생님 갔을 때 지금 검사하시잖아요. 그럼 없잖아. 무릎 줍니다. 없습니다. 무릎 계속 움직이세요. 이딴 소리 한다니까. 그러면은 정밀 검사의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무릎에 대한 굽힘, 완전 편 통증이 있으니까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어요? 완전 펴면 일단 나중에. 왜? 조금만 굽혀도 아프고 펴는 거는 완전히 펴야 아프잖아. 굽힘부터 해결해야 돼요. 굽힘부터 다 해결하셔야 되고 보실 때 제가 뭐 보라 했어요? 고관절 같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고관 대퇴골 수술하실 때 하실 정도면은 고관절도 안 좋거든요. 고관절 같이 보고 고관절을 먼저 정상화하시는 걸 목표로 가고 그 다음에 무릎 굽힘하고 그 다음에 무릎 펴. 요 순서대로 재활 들어가야 돼요. 자, 10번 볼까요? 걸을 때마다 무릎 바깥쪽 뼈가 너덜너덜하게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운동으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요것도 운동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지만 보통 무릎이 너덜너덜한 느낌은 보통 슬라근 문제가 먼저 나타납니다. 물론 슬라근에서 확장되면은 비복근 햄스트링까지 가는데 일단은 슬라근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슬락은 잡는 운동 뭐가 있냐? 이게 아니고 그냥 슬락은을 잡아야 돼요. 그런 거는 운동 명칭이 없어요. 그냥 슬락은 근육을 쓰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운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불평감 없이 다 근육이 잘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가는 거지, 뭔가 근육 하나가 풀렸어, 안 들어가. 그럼 걔 근육을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운동 명칭이 아니에요. 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슬라건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운동도 쓰잘데기 없이 사람 이름 안 붙인 게 다행이지. 자, 11번 질문. 자, 무릎 내측 측부인대 수술 후 능동으로 무릎을 신전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이 안 된대. 무릎을 펴고 고관절 그 SLR 테스트 동작이 안 나오는데 수동으로 가능한데 능동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장요근이의 근육줌을 풀어봐도 진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왜 진전이 없겠어요? 지금 보세요. 고관절 굴곡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능동으로 고관절 굴곡이 안 되는데 풀어봤자 되겠어요? 능동이잖아, 능동. 근육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풀기만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지금 뭘 써야 되겠어요? 무릎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목표를. 얘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는 능동적 그 움직임을 세팅을 해야 돼요. 움직임을. 근데 지금 풀기만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아예 재활을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근데 지금은 무릎 신전했을 때 만약에 바로 안 움직이면은 무릎 굴곡 해놓고 고관절 굴곡 하는 거야. 이거부터 가야지. 목표는 고관절 굴곡이지만 무릎을 신전했을 때는 잘 안 되면은 무릎 굴곡 해놓고 고관절 굴곡 연습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점점 신전시키는 가동 범위를 만들어 나가면서 고관절 굴곡을 쓸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요지는 고관절 굴곡을 쓸 수 있게 근육을 쓸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게 재활이 아닙니다. 자, 12번 질문 볼까요? 음, 자, 통증 있는 회원님의 PT나 레슨 전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근막 이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아니, 당연하지 않지. 자, 보세요. 근막 이완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이완이라고 봅시다. 넓은 의미로. 이완할 곳을 찾아서 이완하는 건 되지. 근데 보세요. 통증 있는 회원이 왔는데 내가 이제 이완할 곳을 찾아봤어. 근데 뭐야? 이완할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 그럼 풀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평가입니다. 평가. 풀 거면은 풀어야 되는 근거. 운동할 거면은 운동을 해야 할 근거. 그걸 만들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당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볼까요? 봅시다. 13번 볼게요. 고관절이 펴진 상태에서는 내외전할 때 괜찮은데 앉아서 무릎을 세워서 고관절 굴곡을 만든 후 내외전은 굴곡하고 내외전을 세게 걸으면은
내전근이 당기면서 걸리는 느낌이 있다 한데 굴곡 내외전이죠. 그럼 즉각적으로는 내전근 안쪽을 풀게 한 후에 내외전을 수행하니 조금 부드러워졌대요. 근데 움직임으로 뭉침을 풀 수 있는 뭉침을 풀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누워서 내외전, 외외전, 와이퍼 하는 거 있죠. 고관절 내외전, 외외전. 요거는 괜찮은데 앉아서 무릎 갖고 와서 내외전이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일단은 제가 아까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린 쪼그려 앉기랑 비슷한 거예요. 앉아서 무릎 세워서 고관절 굴곡을 한 후에 내외전의 이 동작이 보세요. 해야만 하는 동작인가? 이걸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동작을 해도 안 아픈 게 정상이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동작의 문제점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립니다. 왜냐면 보세요. 그냥 내외전, 외외전 괜찮은데 앉아서 무릎 세워서 고관절 굴곡 만든 후에 내외전이잖아.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동작이 아니고 운동에서 나오는 동작이 아니면은 사실 할 필요 없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회원님이 저는 무조건 이 동작 안 아프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가느냐?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동작을 할 때 쌤이 질문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마지막 불편감이 뭐예요? 내전근이 당기고 걸린다. 뭔가 내전근에 대한 과사용이 일어나는 거고, 과사용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뭐예요? 얘를 어떻게 풀지라는 질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인이죠. 내전근이 왜 과사용됐지? 어느 근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내전근이 대신 과하게 쓰였을까? 이 질문을 가야 돼요. 뭉침을 풀 수 있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풀어봤자 또 뭉친다니까? 내전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뭐 해서? 내외전을 하는데 내전근이 과사용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전근 사용되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내전근도 쓰이는 게 맞죠. 근데 내전근 말고도 내외전이 되는 근육들이 있잖아.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둔근에 대한 전방섬유죠. 중둔근 전방섬유도 같이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내외전도 내전근에 대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어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 뭐다? 고관절에 대한 내외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언제? 고관절 신전에서는 괜찮은데 고관절 굴곡에서의 내외전이 잘 안 된다. 지금 문제는 요걸로 가는 거야. 고관절 굴곡 플러스 내외전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체크를 해야 될 건 뭐야? 이 사람에 대한 고관절 굴곡이 잘 되는지 체크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내외전이 잘 되는지 체크 두 번째. 이 굴곡과 내외전을 동시가 잘 되는지 세 개. 각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외전 했을 때 내전근이 과장되는 것도 내외전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엉뚱하게 세는 건 아니고 내외전 자체가 내전근이 되게 길잖아. 허벅지 가운데 우리가 그 힙 모으는 그 헬스 할 때 그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타구니죠. 고관절 쪽으로 사타구니가 접히는 느낌으로 내외전 하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쓰고 허벅지를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은 고관절 굴곡과 내외전 요거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볼까요? 14번. 자, 봅시다. 고관절에서 평소에 듣는 고관절 빠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외회전하면 딱딱 소리가 납니다. 뭐 보세요. 딱 사인 나왔잖아, 지금. 외회전하면 소리가 난다는 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고관절 외회전이 안 되는 거야. 고관절 외회전이 정상적이면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 외회전을 제대로 못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무슨 근육 봐야 되겠어요? 고관절 외회전 근육을 보는 게 첫 번째지. 2차적으로 뭐 봐야 됩니까? 고관절 내외전 근육도 봐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뭉친 거 풀고 약해져 있는 거 강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5번 봅시다. 질문 기네요. 잠시만요. 자, 하나씩 봅시다. 평소에 왼쪽 능형근 쪽에 자주 통증이 있고 왼쪽 손에도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대요. 벤치프레스나 오버헤드 프레스에 무게가 높을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으나
견갑학은 정거근 풀고 있을 때 괜찮다가 다시 금방 통증이 납니다.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할 때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힘이 떨어질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른쪽 모양이 C자형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디가 문제일지 접근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통증 있는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증이나 불편감 있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죠. 지금 보세요. 프레스. 프레스 할 때 어깨 앞쪽 통증이 있거나 견갑하근 전극 풀고 있을 때 괜찮다가 다시 금방 통증이 납니다. 뭐예요? 견갑하근 전극은 약한 거예요. 견갑하근 전극은 약한 거고 당연히 지금 무게가 높으면 안 돼요. 금방 다시 통증이 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 무게 쓰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견갑하근 전거근이 풀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게 무조건 낮춰야 되고, 일단은 견갑하근 전거근은 확실히 풀려 있는 거야. 그리고 푸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꾸 풀고 땡 하시는데, 풀고 나서 쓸 수 있게, 근육들을 쓸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견갑하근 전거근 완전히 나갔고, 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할 때는 힘이 떨어질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렸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려면은 팔이 먼저 풀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먼저 팔이 떨어져야 매달려 있다가 지금 왼쪽이죠. 왼쪽이 힘이 먼저 풀리는 거겠네. 갔다가 얘가 풀리면 얘가 빠지잖아. 그럼 요렇게 가겠네. 지금 헷갈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 견갑이 불안정한 거예요. 앞뒤로 다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거근이 보통 안 쓰일 때, 정거근을 못 쓸 때 등 쪽으로 과하게 쓰면은 정거근 대신에 능형근으로 당겨버리거든요. 능형근.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가고 빠질 정도니까 신경이 눌리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냥 왼쪽 견갑 문제입니다. 왼쪽 견갑 안정화. 왼쪽 견갑이면 제가 뭐 어디 문제를 했어요? 오른쪽 고관절 안정화. 요 두 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량 다 낮추세요. 지금 안 됩니다. 중량 낮추셔야 돼요. 자, 16번. 회원님이 슬랩 수술 후에 오셨는데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 움직임 활성화도 하고 움직임 진행했을 때 다시 가동성이 안 나왔대요. 잠시 1분 동안 가동성을 확인하니 가동성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근육 풀어주고 활성화하는 게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가동성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경우는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자, 외회전합니다. 어깨에 대한 외회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외회전을 회전근개를 안 쓰고, 그냥 다 꺾어. 다 꺾어. 그러면은 근육을 안 쓰고 다 꺾었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잘 나오지만 어깨는 엄청 불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어깨 케이스에서 많이 올려놨는데 이 극하근이죠. 극하근을 써서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움직이면은 가동 범위는 줄어듭니다. 중요한 게 근육을 써서 가야 되잖아. 근육 안 쓰고 그냥 확 다 꺾어버리면은 안 좋죠.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그 근육을 쓰게 만들었을 때 가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동성이 떨어져도 근육에 쓰는 느낌이 딱 하면은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안정적이고 가동성 줄어들면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냥 내가 막 했어. 했는데 안 가. 막 더 안 가고 또 뻣뻣하고 불편해요. 또 불안정해요. 이건 잘못한 거야. 쌤이 이 푸는 이완 테크닉하고 그 활성화 테크닉을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체크를 해서 안정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질문 볼까요? 자, 우측 고관절 대전자 부위에 통증이 있고 나이는 70세입니다. 통증은 2, 3년도였고 증상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아프고 10분 보행 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접근해요? 오늘 한 거 다 들어갔잖아요. 뭐부터 합니까?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부터 가야죠. 왜? 지금 가만히 서 있어도 아프잖아요. 움직임 볼 게 아닙니다. 체중 지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여부기 때문에 체중 지지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체중 지지를 고관절에 전혀 못 받아주니까 지금 아예 대전자 부위로 통증이 가버리는 거니까 체중 지지가 없는 누운 상태에서의 고관절 움직임 회복을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서서 하는 동작을 아예 시키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럼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고관절 뭐 굴곡 신전, 외회전, 내외전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만 하시면 또 오해하면은 이거 무조건 운동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운동을 시키지? 운동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17번 잘 보세요. 이런 분들 애초에 운동이 안 됩니다. 운동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누운 상태에서 이 고관절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충분히 되고 나면은 그때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이 드셨으면은 누워서만 충분히 고관절 움직임만 잘 만들어줘도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 막 스쿼트 시키면 이렇게 박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운동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운동 아닙니다. 재활은. 자, 18번 봅시다. 자, 천골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생기신 건가요? 마르고 천골이 후방으로 밀린 건지 원래 그런 체형인지 궁금해요. 근데 오늘 덩치 크고 살이 찌신 분도 천골이 볼록하더라고요. 네발기기 자세 하실 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체형인 건지 평평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일단 천골이나 요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뭐 타고났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만약에 기능적으로 떨어진 분들은 후천적으로 골반 경사의 문제입니다. 그 앞쪽이 치골 결합이고 뒤에가 이제 청골이잖아요. 보세요. 전방 경사가 심해요. 그럼 뒤가 튀어나오겠지. 후방 경사가 심해요. 앞에 치골 결합이 튀어나오겠지. 골반 경사의 문제입니다. 골반 경사의 문제. 그럼 당연히 골반 경사 문제니까 골반 경사에 대한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면은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 뒤로 가는 거지만 그게 체형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시간은 걸립니다. 골반 전후방 경사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앞이 튀어나오느냐, 뒤가 튀어나오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